11주차 픽 프리뷰 첫 번째 경기는 바로 100년이 넘은 라이벌리 경기입니다. 그린베이 패커스와 시카고 베어스, 이 시카고 베어스의 홈에서 열리지만 원정팀인 그린베이 패커스가 무려 5.5나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린베이 패커스는 저번 주에 바이윅을 가지고 돌아왔고, 반면 시카고 베어스는 저번 주에 이 케일러 윌리엄스와 이들의 오펜스진이 굉장히 많은 부진을 하면서 그 결과로 셰인 월드런이라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까지 해고가 되었고, 여러 가지 잡음들이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전 이 10주차 돌아보기 에피소드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 방향성을 찾는데 분명히 고생하고 있는 이 시카고 베어스의 오펜스, 단순히 케일러 윌리엄스가 좋은 선수든 나쁜 선수든 그것이 현재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의 오펜스가 어떤 모습을 찾아내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정말 좋은 이 프로세스를 진행했어야 하지만, 현재 시카고 베어스라는 팀은 단지 선수들을 수집하고 모으고 그냥 잘해줄 거라고 믿었던 것이 이들의 현재 가장 큰 패착이지 않았나 싶고요. 반면에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우에는 이 조던 러브라는 이 쿼터백의 장점이나 단점들을 명확하게 분석해서 에런 로저스가 그래왔던 것처럼 이 백업 쿼터백으로 몇 년 동안 묵혀두면서 그가 성장할 수 있고, 또 그를 위한 오펜스를 마련하기 위해서 젊은 리시버들을 발굴해내고, 조시 제이콥스라는 굉장히 뛰어난 러닝백을 FA에서 데려오기도 하고, 이 젊은 쿼터백들을 둘러싸는 방향에 있어서 이 그린베이와 시카고 베어스 두 팀이 얼마나 다른 접근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반된 결과들을 몇십 년 동안 보여주고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 자체는 저는 그린베이 패커스의 5.5포인트를 선택하겠습니다. 패커스는 일단 한 주 쉬고 왔고요. 그리고 시카고 베어스 원정에서 뛴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들은 굉장히 큰 부담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에런 로저스 시대에도 그랬고,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은 적어도 2000년대부터는 시카고 베어스라는 팀에서 원정 경기를 뛰는 것에 굉장히 부담이 없는 선수들이고, 또 현재 시카고 베어스가 굉장히 잡음이 많고, 또 케일러 윌리엄스를 벤치로 둬야 된다, 이러한 뉴스들이 들려오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들이 패커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자신있게 득점을 거둘 수 있을지도 굉장히 큰 의문입니다. 제 픽은 그린베이의 5.5포인트 커버입니다. 다음은 잭슨빌 제규어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무려 13.5포인트나 디트로이트 라이온스가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번 주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는 죽다 살아났죠. 이 제러드 거프라는 쿼터백이 이 MVP 후보로는 나는 아니다, 나는 그냥 저평가 받을래 라고 한 것처럼 갑자기 5개 인터셉션으로 순식간에 이 MVP 후보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선보였고요. 실제로 디트로이트 라이온스가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샘 다놀드처럼 이 제러드 거프라는 베테랑 쿼터백이 어쩌면 이 시즌 후반에 가장 중요할 때 있어서 부진을 하는 것이 아니냐, 슬럼프가 온 것이 아니냐 라고 어쩌면 이 위험한 추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잭슨빌 제규어스, 트레버 로렌스가 이번 주에도 경기를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맥 존스가 이끄는 이들의 오펜스, 저번 주 바이킹스를 상대로 터치다운 하나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그 이후에 전혀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을 정도로 이 굉장히 터프하고 피지컬한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생각보다 많은 턴오버가 나오면서 이 경기를 또 한번 이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픽은 라이온스가 굉장히 큰 점수이긴 합니다만, 이들이 본인들만의 풋볼을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13.5포인트는 그렇게까지 큰 점수 차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잭슨빌 제규어스, 맥 존스가 이끄는 이들의 오펜스가 라이온스의 디펜스를 뚫어낼 수 있을지, 라이온스의 이 디펜스는 정말 많은 이 턴오버를 일으킬 수 있는 선수들이 가득하고, 이 정신줄을 놓는 이 잭슨빌 제규어스의 오펜스의 모습에 따라서 이 라이온스가 이 많은 턴오버를 얻어내고 그를 터치다운으로 연결하면서 굉장히 쉽게 이 경기를 승리로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 후에 이 잭슨빌 제규어스의 감독 이 덕 피더슨이 해고되는 모습이 어느 정도 그려지지 않을까도 생각이 드네요. 다음 경기는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와 마이애미 돌핀스, 마이애미의 홈에서 펼쳐지는 이 경기는 무려
7.0포인트나 돌핀스가 페이보릿입니다. 이 경기는, 이 평가는 레이더스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빠할 만한 평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레이더스는 바이윅을 가지고 돌아왔고요. 반면에 돌핀스는 먼데이 나잇 풋볼을 경험하고 현재 이 굉장히 짧은 주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두 팀 간의 체력적인, 준비적인 그러한 이 여유가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는 경기인 만큼 과연 이 경기가 7.0포인트급의 이 차이를 두 팀이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핵심인 것 같습니다. 먼저 레이더스 입장에서는 이 가드너 민슈라는 이들의 쿼터백이 어쩌면 이 플로리다 본인이 뛰었던 잭슨빌 제규어스라는 그런 팀에 있었던 그런 환경 속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체력적으로 어쨌든 레이더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처절하고 또 부상자도 많았던 이 돌핀스라는 팀을 상대로 좀 우위에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요. 돌핀스의 경우 저번 주 램스를 상대로 어쨌든 승리를 만들어냈지만 그 과정이 사실 완벽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분명히 이릅니다. 이들의 오펜스가 좀 더 많은 빅플레이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은 분명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레이더스의 이 디펜시브 라인들을 상대로 돌핀스의 오라인이 잘 지켜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안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 픽은 레이더스의 7.0포인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돌핀스의 이 마이너스 7.0은 너무나도 크지 않을까 싶어요. 체력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는 LA 램스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LA 램스가 원정팀이지만 4.5포인트나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램스의 경우 저번 주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 마이애미 돌핀스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하고 또다시 이 뉴잉글랜드로 지금 원정을 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LA 홈에 있다가 이 동부 끝으로 또 한번 원정을 가는 경기 굉장히 쉽진 않을 것 같고요. 패치의 경우에는 저번 주 시카고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승리를 펼쳤습니다. 그 상황에서 드레이크 메이의 리더십이나 그런 부분들이 돋보였던 경기였고, 분명 현재까지 본인들의 시즌이 좋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드레이크 메이의 그런 성장과 활약 속에서 어쩌면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이들에게 굉장히 남아있는 중요한 경기들인 것 같지 않나 싶은데요. 이 경기는 저는 패치의 홈이니까, 그리고 램스도 체력적인 여유가 분명히 떨어지고, 그리고 이 뉴잉글랜드의 디펜스가 이 현재 부상자가 많았던 이 LA 램스라는 팀의 오펜스를 상대로는 충분히 이 스탑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마이애미 돌핀스의 디펜스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리고 드레이크 메이라는 쿼터백은 분명 이 아슬아슬한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긴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끈질기게 터프하게 무언가 플레이를 만들어내고 이 득점을 쥐어짜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램스의 디펜시브 라인들이 좀 무서운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이 많이 성장을 해냈지만 드레이크 메이는 또 본인들만의 방식을 통해서 이것들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제 픽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4.5포인트입니다. 다음은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와 뉴올리언 세인츠. 이 세인츠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이 브라운스가 1.0포인트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경기는 브라운스의 현재 주전 쿼터백 이 제이미스 윈스턴의 세인츠 복귀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는 브라운스 입장에서 저번 주에 바이윅을 가지고 돌아왔고 어느 정도 체력적인 여유와 본인들의 오펜스, 이 제이미스 윈스턴이 이끄는 이들의 오펜스를 무언가 설계하고 좀 준비해 올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세인츠의 경우에는 이 디비전 라이벌리를 상대로 저번 주 홈에서 이 업셋 승리를 이끌었던 만큼 분위기를 좀 끝까지 이 바이윅 전까지 이끌어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현재 상황이 놓여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디펜스는 시즌 초반에 이 헤매고 그랬던 모습에 비해서 저는 그래도 개개인의 퍼포먼스 자체는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일스 게럿은 아직도 리그 최고의 패스러시, 정말 올해 디포이급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 이들의 코너백들 또한
작년에 비해서 주목도는 떨어지긴 했지만 분명 상대 팀의 리시버들과 이 맨 커버리지 상황에서 이들보다 잘 대처할 수 있는 코너백 그룹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오펜스진은 현재 무언가 지속적인 그런 드라이브 갱신을 하기에는 힘듭니다. 대신 이들은 뭐 저번 주에 이 애틀란타 팔콘스를 상대로 보여주었던 것처럼 뭐 딥볼이나 이런 빅플레이를 통해서 이 때때로 이 본인들이 정말 무서운 팀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폭발력은 가지고 있겠죠.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라는 상대를 했을 때는 과연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O라인이 이 브라운스의 D라인을 상대로 잘 견뎌줄 수 있을까? 데리카라는 쿼터백이 과연 딥볼을 던져줄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올까? 알빈 카마라라는 이 런닝백이 또는 뭐 자말 윌리엄스나 이 세인츠의 런닝백들이 굉장히 발빠른 이 브라운스의 라인베커들을 상대로 잘 따돌릴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는 이 브라운스의 디펜스들이 좋은 활약을 펼쳐주지 않을까 싶네요. 이 경기는 브라운스 입장에서도 이 오펜스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할 계획, 시간과 그런 여유가 있었고, 뭐 닉 첩이나 이 브라운스의 러싱 게임이 잘 돌아갈 수만 있다면 충분히 브라운스가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 픽은 브라운스의 1.0포인트 커버입니다. 다음은 어쩌면 이번 주 최고의 경기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난 라이벌리를 가지고 있는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 이 스틸러스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레이븐스가 3.5포인트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레이븐스가 뭐 페이보릿인 이유는 간단하겠죠. 이 라마 잭슨이라는 쿼터백이 정말 미친 활약들을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아무리 스틸러스가 뭐 홈이고 아무리 스틸러스가 뭐 더 좋은 성적을 현재 거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레이븐스라는 팀을 막아내긴 어렵다라는 것이 주요 의견인 것 같아요. 먼저 스틸러스 입장에서 이들이 뭐 아름다운 오펜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레이븐스의 오펜스처럼 뭐 러셀 윌슨이 뭐 다 잘하진 않아요. 뭐 숏패스도 뭐 인터미디에 패스든 뭐 딥 패스든 뭐 모든 걸 잘하는 거 아닙니다. 경기 매니지먼트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필요한 상황에서 클러치 상황 속에서 저스틴 필즈라는 쿼터백이 못해주는 부분들을 러셀 윌슨은 충족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패스를 통해 말이죠. 또 뭐 시애틀 시옥스 시절에 보여줬던 뭐 다운필드 패싱 게임, 아웃사이드 리시버와의 1대1 뭐 딥볼 이러한 것들을 러셀 윌슨이 지금 이 본인들이 가진 리시버들의 스킬셋, 이 조지 피킨스와 마이클 윌리엄스, 뭐 라우트 능력은 뭐 딸리더라도 어쨌든 이 캐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리시버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스틸러스는 본인들이 잘하는 것, 특화된 것, 그것들을 계속 추구하고 두드리면서 결국 이것들을 좋은 결과로 연이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레이븐스의 경우 반대로 이들의 디펜스가 어느 정도 걱정이 되는 수준이죠. 선수들의 뭐 전력 이탈도 분명히 있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팀을 떠나고 코칭진이 뎁스가 굉장히 얇아졌다는 점은 이들의 이 디펜스 시스템이 충분히 무너질 수 있었다는 그런 우려를 시즌 전에 만들어냈고, 실제로 이번 시즌 레이븐스의 디펜스는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을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들의 핵심이었던 것은 결국 세컨더리였어요. 레이븐스라는 팀은 디펜시브 라인에 굉장히 강력한 뭐 슈퍼스타의 뭐 패스러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D라인은 그냥 뭐 좀 솔리드한 선수들로 구성을 해놓고 뭐 연봉도 싸고 좀 가성비 위주의 선수들로 구성해놓고 이 세컨더리에 많은 투자를 해서 뭐 심프레셔나 또는 블리츠나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좀 디펜스의 그런 다양한 뭐 변화나 변장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잘 추구하는 팀이었지만 현재 이들의 세컨더리들이 어느 정도 좀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따라서 자신 있게 뭐 블리츠나 맨 커버리지 활용을 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의 디펜시브 라인의 프레셔 또한 이 평년보다 못한 수준인 만큼 레이븐스의 디펜스가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 러셀 윌슨의 딥볼, 이 스틸러스의 오펜스, 충분히 레이븐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지 피킨스라는 리시버를 상대로 현재 레이븐스의 코너백 중 과연 누가, 뭐 말론 험프리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뭐 턴오버도 잘 가져오고 하지만 이 1대1 상황에서 조지 피킨스를 따돌리기에는 분명히 좀 힘들어 보이고요.
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스틸러스의 오펜스는 분명 레이븐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잘 전진을 해낼 것이다. 그렇지만 과연 이 스틸러스의 디펜스가 이 레이븐스의 오펜스 라마 잭슨을 얼마나 잘 막아낼 것이냐가 관건이겠죠. 그 이전에 이 스틸러스는 저번 주 이 제이든 다니엘스 워싱턴 커맨더스의 오펜스와 맞대결을 펼치면서 어쩌면 이 라마 잭슨의 좀 많이 다운그레이드된 버전의 오펜스를 상대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스틸러스가 찾아냈던 방법은 오케이, 5맨 러쉬 무조건 블리츠를 펼쳐내면서 또 이 개개인의 5 디펜시브 라인맨들의 테크닉 또한 뭐 정말 막 색을 노리고 왔다 갔다 막 핸즈 막 유도하고 막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직하게 이 락업 해가지고 패스러쉬를 이 천천히 감행하면서 이 제이든 다니엘스가 도망갈 수 없도록 포켓 자체를 압박하는 타입의 패스러쉬 테크닉을 선보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이든 다니엘스는 스크램블도 못하고 또 빠르게 다가오면서 뭐 공을 던질 타이밍도 없고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라마 잭슨한테 과연 그게 통할 것이냐가 관건이겠죠. 현재 라마 잭슨은 엔티시페이션 기반의 이런 패스들도 잘 던지고 또 레이븐스의 리시버들은 굉장히 빠르고 민첩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스틸러스의 코너백들이 뭐 조이 포터나 이러한 이들의 젊은 코너백들이 분명 실력이 있지만 이 페널티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너무나도 우려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제이든 다니엘스를 잘 막아낼 수 있었던 또 다른 원동력이었던 이 스틸러스의 라인베커즈 뭐 패트릭 퀸이나 이 선수들이 사실 굉장히 빠르고 운동 능력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이든 다니엘스의 뭐 스크램블이나 이러한 것들을 잘 제어할 수 있었지만 과연 그것이 라마 잭슨을 현재 막아낼 수 있냐. 라마 잭슨은 뭐 저번 주 신시내티 벵갈스와의 그 스크램블을 봤을 때도 그랬지만 그냥 뭔가 그냥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그러한 플레이들을 매번 보여주는 것이 라마 잭슨이에요. 그렇게 스틸러스도 이번에는 진짜 라마 잭슨을 막아내기 분명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경기에 대한 선택은 바로 스틸러스의 3.5포인트입니다. 분명 라마 잭슨 막아내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스틸러스 입장에서도 전진할 수 있다는 믿음이 분명히 있고요. 반면 레이븐스의 경우 우리 팀의 디펜스가 뭐 어느 정도 뚫릴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 라마 잭슨이 이끄는 오펜스가 미친 수준이고 이들을 바탕으로 경기를 잘 조율한다면 레이븐스 입장에서 충분히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스틸러스의 홈에서 무려 3.5포인트나 이 언더독의 상황은 저는 뭔가 마이크 텀린 감독을 너무 또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스틸러스의 홈이고 또 스틸러스가 이렇게 디비전 라이벌 맞대결에서 허무하게 진 적은 제 기억으로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픽은 스틸러스의 3.5포인트입니다. 다음은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테네시 타이탄스. 바이킹스가 원정 팀이지만 6.0포인트로 현재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타이탄스의 경우 이들의 디펜스가 굉장히 단단한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LA 차저스를 상대로도 전반전에는 이 차저스의 오펜스를 상대로 잘 묶어줬어요. 하지만 역시 문제는 이들의 오펜스가 뭐 많은 득점을 거두지 못하고 또 체력적으로도 디펜스를 너무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경기 후반에 갑자기 점수차가 굉장히 확 나버리는 그러한 루트가 올 시즌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미네소타 바이킹스 정말 좋은 팀이에요. 정말 좋은 코칭진과 시스템. 그렇지만 최근 이들의 쿼터백인 샘 다놀드가 조금은 이 핀트가 나간 모습이죠. 샘 다놀드가 계속해서 레드존 상황에서 안 좋은 모습들, 안 좋은 디시전 메이킹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턴오버로 연결되면서 쉽게 이길 경기도 이게 맞나? 갑자기 왜 점수차가 이러지? 우리 분명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점수차가 왜 이거밖에 안 나? 라는 경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샘 다놀드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제 픽은 타이탄스의 6.0포인트로 갑니다. 바이킹스가 물론 정말 객관적인 뭐 전력 그런 것만 보았을 때는 당연히
스프레드 커버를 해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바이킹스의 최근 이들의 오펜스 퍼포먼스가 어디로 튈지 모르고 또 타이탄스의 디펜스가 생각보다 견고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쩌면 이 경기는 저번 주 잭슨빌 제기어스와 이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경기처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인디애나 콜츠와 뉴욕 제츠 간의 경기, 제츠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제츠가 4.0포인트 현재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디애나 콜츠의 경우 이 조 플라코가 아닌 앤서니 리차드슨이 이번 주에 선발로 나올 것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인디애나 콜츠라는 팀은 분명 이 앤서니 리차드슨이라는 쿼터백이 정말 일관성이 떨어지고 이 선수가 정말 좋은 선수로 성장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의 이 팀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고 또 플레이오프라는 무대에 있어서 무언가 단기적으로 이들이 좀 유혹에 시달렸던 것이죠. 뭔가 가고 싶었고 그러기에는 좀 더 안정적인 이 조 플라코를 선택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한 이들은 이 쿼터백을 조 플라코로 기용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이 선택들이 결국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고 다시 한번 앤서니 리차드슨과 함께 이들은 이 남은 시즌을 치르기로 결정하는 상황에서 앤서니 리차드슨을 더 믿어주고 이 선수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 자체는 이 뉴욕 제츠라는 팀이 그래도 디펜시브 라인의 탤런트가 좋은 팀이고 이 앤서니 리차드슨이 정말 한 경기 만에 다시 복귀를 하면서 좋은 활약을 펼치기에는 뭔가 좀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일관성이 원래도 떨어졌던 선수인 만큼 또한 인디애나 콜츠의 디펜스를 상대로 이 굉장히 쉽고 예측 가능한 제츠의 오펜스가 똑같은 디펜스예요. 너네도 쉽잖아. 너네도 예측할 수 있잖아.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나마 제츠에게 좀 더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츠의 이 스페셜팀, 특히 키커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팀인 것은 사실이고 또한 에런 로저스와 뉴욕 제츠의 오펜스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또 인디애나 콜츠라는 팀은 매번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경기, 뭐 그런 매치업 상황 속에서도 항상 진짜 경기 끝까지 뭔가 물고 나가는 그런 물고 버티는 뭔가의 힘이 있습니다. 제 픽은 콜츠의 4.0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애틀랜타 팔콘스와 덴버 브론코스. 이 덴버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덴버가 2.0포인트 페이보릿인데요. 팔콘스의 경우 이 컬크 커즌스의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것을 시즌을 치르면서 간간히 보여주고 있고 또 이들의 디펜스가 뭐 디펜시브 라인의 이 탤런트가 분명히 떨어지는 만큼 상대 오펜스를 상대로 뭔가 좀 오펜스가 잘 못하더라도 좀 뒤를 받쳐주고 이 경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다는 것을 이번 시즌 내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덴버의 디펜스는 정말 이들의 오펜스가 부진하든 루키 쿼터백인 보닉스가 실수를 하든 정말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리그 최고의 이 디펜스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고 저번 주 패트릭 마홈스와 캔자스 시티 칩스의 오펜스를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냈어요. 그런 만큼 이번에 맞이하는 이 컬크 커즌스가 이끄는 팔콘스의 오펜스 또한 이 덴버가 상대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매치업을 이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경기 자체는 저는 브론코스의 2.0포인트를 선택하겠습니다. 물론 애틀랜타 팔콘스의 오펜스가 터지면 무서워요. 진짜 잘만 이루어지면 득점 30점을 정말 뚝딱 해냈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연속적으로 터치다운 만들어내고 그럴 수 있는 오펜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커즌스의 한계와 함께 무언가 딱 벽을 맞닥뜨리면 또 한번 이것도 못해? 아니 이렇게 그냥 펀트만 찬다고? 라고 흘러갈 수 있는 명확한 한계를 가진 오펜스이고 반면에 덴버의 디펜스는 어느 팀을 상대로도 충분히 이들이 본인들만의 그런 플레이들을 열심히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덴버의 오펜스, 보닉스가 이끄는 이들의 오펜스는 시즌 초반에 비해서 정말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이들의 러싱 게임 그리고 보닉스가 던지는 패스들 예전 시즌 초반에 보여주었던 정말 얼척없는 패스와 뭐 디시전 메이킹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잊혀지고 이 선수가 NFL 레벨의 뭐 스피드나
또 그러한 수준들을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보닉스는 저번 주 칩스의 디펜스를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패스들을 여러 차례 선보였습니다. 안전하게 경기 운영을 하는 이 션 페이튼 감독의 그런 플레이콜을 생각한다면 이 팔콘스가 그나마 좀 강점을 가진 이 세컨더리를 통한 뭐 턴오버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유발하기에는 어느 정도 경기가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네요. 제 픽은 덴버 브론코스 2.0포인트 커버 승이고요. 덴버는 끝까지 이 와일드 카드권에 대해서 도전을 할 만한 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디비전 라이벌 맞대결입니다. 바로 시애틀 시옥스와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 나이너스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나이너스가 6.5포인트 페이보릿입니다. 시애틀은 저번 주 바이윅을 가지고 돌아왔죠. 현재 시애틀 시옥스가 이 바이윅을 가지기 전에 무려 2연패를 현재 가지고 있고 LA 램스 이 디비전 라이벌에게 패배를 한 이후에 이들 본인들 스스로 무언가 스킴이라든지 또는 뭐 게임의 준비 방법에 있어서라든지 많은 것들을 바이윅에 점검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이 팀 분위기를 되잡을 수 있는 기회로 충분히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와이드 리시버인 DK 맥칼프 또한 돌아올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반면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저번 주에 이기긴 했어요.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그 과정이 뭐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고 특히 스페셜 팀의 실책이 연이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들의 리시버인 이 디보 사뮤엘이 또 한 번 이 디바의 행동을 펼쳤죠. 뭐 선수들과 싸우고 이렇게 좀 잡음을 일으켰는데 이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사실 이 매주 뭐 실축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뭐 키커가 뭐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이 오펜스든 어쨌든 선수들 내부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좀 시한폭탄 같은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감독들, 뭐 코치들 정말 다시 한번 팀을 화합으로 되잡고 그러할 필요가 있는데 과연 이 라이벌리와의 맞대결 굉장히 치열하고 선수들의 감정이 끌어오르는 그런 경기 속에서 이들이 정말 한 페이지가 되어서 이 오펜스, 디펜스, 스페셜팀 모두 이 시애틀 시옥스라는 팀을 상대로 좋은 활약을 보여줄지는 조금은 미지수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이 시애틀 시옥스 입장에서 많은 것을 준비해올 수 있었던 그런 여유가 있었던 만큼 시애틀 시옥스의 특히 오펜스 이들의 DK 맥칼프나 타일러 로켓이나 잭슨 스미스 지그바나 이들의 리시버들이 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세컨더리를 상대로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나이너스 또한 이 시애틀 시옥스의 뭐 블리츠 스킴이라든지 디펜스를 상대로 분명 좋은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이 시애틀 시옥스의 코너백들을 상대로 어느 정도 이 나이너스의 리시버들이 이 매치업에서 패배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또 한 번 브록 퍼디가 인터셉션을 저지르는 등 턴오버적인 부분이 이 시애틀 시옥스의 오펜스보다는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픽은 시애틀 시옥스의 6.5포인트 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디비전 라이벌리 경기입니다. 또한 시애틀 시옥스 입장에서 이 경기에 패배한다면 사실상 뭐 디비전 우승을 노리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정말 바이윅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처절하게 이 현재 내분이 일어난 나이너스에 비해서 무언가 단단한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경기는 캔자스시티 칩스와 버팔로 빌스. 어쩌면 올해 미리 보는 챔피언십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경기는 빌스의 홈에서 펼쳐지고요. 빌스가 2.0포인트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기 왜 버팔로 빌스가 페이보릿이냐 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칩스는 뭐 9승 0패, 빌스는 뭐 8승 2패. 하지만 이 빌스가 그래도 지난 몇 경기 동안의 승리 모습을 본다면 좀 더 상대를 좀 압도적으로 이겼다라고 평가하는 부분이 좀 더 높게 사는 것 같아요. 반면에 뭐 캔자스시티 칩스는 뭔가 어쨌든 오펜스, 디펜스, 스페셜팀 이 3페이지 모두가 좋은 활약을 펼치긴 했지만 뭔가 압도적인 모습을 사실 보이기보다는 좀 더 막 끈적끈적하고 뭐 그렇게 경기가 흘러가면서 이 칩스가 승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이 느낌이 좀 더 강한 면모가 있었죠. 하지만 이 경기는 버팔로 빌스의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칩스는
뭐 버팔로 빌스라는 팀의 디펜스가 굉장히 민첩하고 뭐 니켈 패키지를 많이 사용하고 뭐 다른 팀들도 다 많이 사용하지만 어쨌든 선수들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 스피디한 선수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캔자스 시티 칩스는 2명의 타이트엔드는 기본이고 3 타이트엔드 포메이션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팀으로서 거기에 현재 이들의 이 오펜스 아이덴티티는 런더볼에 있죠. 캔자스 시티 칩스의 이런 헤비 포메이션에서 나오는 각종 뭐 런더볼 러싱 스킴과 또 뭐 타이트엔드를 활용한 패싱 스킴 뭐 이러한 것들을 과연 버팔로 빌스가 제대로 매치업을 해낼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버팔로 빌스, 이 조시 알렌이 이끄는 이들의 오펜스가 어느 정도 이 초반에 선취 득점을 거두고 이 칩스가 따라오게 만들면서 이 칩스가 가진 이 본인들의 뭐 템포 조절, 이 경기 매니지먼트 능력을 좀 회방을 놓아야 하는데 빌스의 오펜스가 그렇게까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키온 콜먼이라는 이들의 리시버가 아웃이 된 상황이고 더군다나 달튼 킹케이드라는 이들의 타이트엔드마저 이 경기에 아웃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칩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단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라인베커 한 명, 뭐 르오 샤넬이 되었든 라인베커 한 명, 이 조시 알렌 스파이하고 또 다른 한 명의 리시버, 뭐 넘버원 리시버 한 명, 뭐 더블 커버리지 하고 그 다음에 다 맨 커버리지 하자. 그렇게 나온다면 과연 빌스의 어떤 리시버, 뭐 아마리 쿠퍼가 이번에 좋은 활약을 펼쳐야 하겠지만 저는 칩스의 입장에서 이 경기 조시 알렌과 이들의 오펜스를 막을 만한 그러한 이 경기 양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그 어느 때보다도 조시 알렌과 이들의 오펜스는 이 러싱을 통한 이 제임스 쿡이라는 런닝백의 활약이 필요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작년 챔피언십 전에서 이 조 브래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새롭게 플레이콜을 맡고 이 싸워냈던 이 두 팀 간의 경기는 작년 챔피언십이 아니고 작년 디비전 라운드였죠. 그 경기에 버팔로 빌스는 정말 캔자스 시티 칩스를 상대로 지난 몇 년간 보여주었던 본인들의 뭐 오펜스 퍼포먼스가 아니었어요. 확실하게 이 버팔로 빌스는 뭐 헤비 포메이션 사용하면서 헤비 퍼스널 사용하면서 이 런더볼을 통해서 캔자스 시티 칩스를 다른 방법으로 무너뜨리고자 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조시 알렌의 발을 활용한 플레이도 연결되고 하면서 이 칩스를 정말 극한으로 몰아냈던 팀이었어요. 그와 같은 전법을 사용해야만 저는 칩스를 상대로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전법을 잘 사용하더라도 이 칩스를 이기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앤디 리드 감독의 상황마다의 그 판단 능력 현재 굉장히 좋은 수준이고 션 맥더머트 감독의 뭔가 2% 부족한 그 상황 판단 능력은 또 한 번 이 경기를 캔자스 시티 칩스의 승리로 이끌고 가지 않을까 싶네요. 제 픽은 캔자스 시티 칩스의 2.0포인트입니다. 만약 이 경기가 빌스의 승리로 끝나더라도 정말 그 차이는 필드골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1점 차, 2점 차 그 정도의 차이라면 저는 칩스의 포인트를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경기는 이번 주 썬데이 나잇 풋볼 경기 바로 조 버로우와 저스틴 허버트의 대결, 이 벵갈스와 차저스와의 대결은 차저스의 홈에서 펼쳐지고요. 차저스가 1.5포인트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조 버로우와 저스틴 허버트 뭐 누가 더 뛰어난 쿼터백이냐, 이 쿼터백 이 드래프트 동기 이 맞대결의 경우에는 뭐 현재까지는 조 버로우가 더 좋은 실적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이 저스틴 허버트 또한 좋은 팀에 있으면 이 선수는 당연하게도 성적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항상 평가를 받아왔던 쿼터백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짐 하버 감독과 올 시즌 이 LA 차저스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죠. 단 1년 만에. 이들의 맞대결은 이 저스틴 허버트가 이끄는 차저스의 오펜스가 얼마나 벵갈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많은 득점을 거둘 수 있느냐, 그 요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LA 차저스의 디펜스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리그 실점 1등 부분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지만 저는 조 버로우와 이 신시내티 벵갈스의 오펜스, 자말 체이스 이들을 막기에는 힘들 거라고 봐요. 어떻게 해서든 조 버로우는 패스를 던질 것이고, 그리고 자말 체이스는 어떻게 해서든 터치다운과 야드에부터 캐치를 만들어낼 것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 저스틴 허버트의 오펜스는 과연 현재 올 시즌 좋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벵갈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얼마나 많은 득점을 거둘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먼저 차저스의 오펜스는 사실 굉장히 보기가 힘듭니다. 특히 경기의 전반전의 경우 이들이 굉장히 낮은 템포로 경기를 펼치고 있을 때 사실 굉장히 답답한 경우도 많고, 이 뭐 3&아웃 펀트도 굉장히 많고, 이 저스틴 허버트의 뭔가 능력, 패싱 능력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우리는 뭐 득점이 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뭐 경기 초반에 뭐 빠르게 뭐 전진하지 못해도 된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터프한 이 멘탈리티를 바탕으로 한 러싱 게임으로 일단 경기를 우리 팀이 정말 터프하고 피지컬하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셋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LA 차저스는 항상 경기를 깔아둡니다. 이 경기 초반에 이끌어갑니다. 이렇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팀의 디펜스가 이 뒤를 받쳐주고 하면은 이 경기 중반부터 후반부터 LA 차저스의 오펜스가 그 폭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시내티 벵갈스를 상대로는 그것이 좀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디펜스 입장에서 이 벵갈스의 오펜스를 잡아두기에는 굉장히 힘드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차저스의 오펜스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스틴 허버트 분명 정말 좋은 쿼터백이에요. 이 선수를 저는 왜 저평가하는지 진짜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이 선수는 좋습니다. 올 시즌도 뭐 11개 터치다운 그리고 1개 인터셉션, 뭐 터치다운 개수가 별로 없긴 하지만 이 팀의 리시버진을 사실 살펴보면 뭐 터치다운을 기록할 만한 리시버가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팀 상황이 요구되는 그런 플레이들을 이 저스틴 허버트는 하는 만큼 이 스탯은 좀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좀 더 폭발력 있는 오펜스, 좀 더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 버로우와 신시내티 벵갈스가 이 좀 더 경기를 초반부터 이끌어내고 경기 끝까지 이 매니지먼트 하는 능력이 강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벵갈스의 1.5포인트를 선택하는 것이 좀 더 맞는 방향이지 않을까 싶네요. LA 차저스라는 팀은 정말 좋은 팀입니다. 제가 올 시즌 제일 좋아하는 팀들 중에 하나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경기가 빠르게 이 플레이 되길 원할 때 과연 이들이 그 역할을 충족해낼지, 그 부분이 아직 저에게는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휴스턴 텍산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 이들의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는 텍산스가 원정팀인데 7.0포인트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먼저 카우보이스의 경우에는 이 덱 프레스컷이 시즌 아웃이 현재 확정되는 상황 속에서 뭐 쿠퍼 러쉬가 이번 주에도 나오겠죠. 하지만 쿠퍼 러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오펜스 생산성 뭐 기대하기가 쉽진 않겠죠. 거기에 텍산스의 디펜스가 뭐 손쉬운 상대도 아니고요. 과연 쿠퍼 러쉬가 이 텍산스의 무지막지한 이 블리츠, 패스 러쉬 이런 것들을 상대로 잘 버텨줄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반면 CJ 스트라우드의 경우에는 좀 오펜시브 라인의 프로텍션 이슈가 매주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니코 콜린스가 컴백했다라는 점, 니코 콜린스가 건강하게 폭발적인 능력들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저는 텍산스로 마음이 기웁니다. 텍산스가 또 한번 턴오버를 만들어내면서 7점차 커버를 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 11주차 픽 프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